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정원 문제가 아니고 재정 문제예요. 사실은. 모든 게 다, 교육은 돈을 쓰는 하마라고.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대학에서는 돈이 나오는 게 없어. 전부 다 돈 쓰는 일이지. 그래서 사실은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또. 학생 하나를 내리기 위해서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건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에 설립하는 과정, 역사 속에서 결국은 등록금에 위주로 하는 등록금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 그러면 교육의 여건은 개선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교수들한테 이제 자기가 가르쳐야 할 학생 숫자가 줄어드니까 더 심도 있는 그런 교육이 가능해요. 공부라는 거는 이게 이쪽의 팀워크예요. 선생과 어떤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그런 인터랙션이지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아주 적절한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아주 참혹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평균 전임 교원 1인당 학생 숫자가 35명이에요. 근데 그 교수들이 상당 부분 요즘에 대학원에 많이 투입이 된다고, 연구원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부 교육에 투입되는 교수들 거의 40명, 50명 수준이에요. 전문대학은 거의 60명 수준이에요. 그러니 이게 교육이 됩니까? 따라서 학생 숫자는 줄어들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재앙이에요. 왜? 그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그 수입에 줄어드니까. 그럼 수입에 줄어들면 그만큼 줄어드는 만큼 교수를 또 파이어 시켜야 돼. 그렇죠? 뭐 책을 못 사. 뭐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 교육은 더 부실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마땅하게 우리나라에서 정부 이외에는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뭐 참 사실 걱정스러워요. 이렇게 해서 학생 수는 줄어드는 만큼 그대로 놔두면 교수 수가 자꾸 줄어들고, 그럼 뭐 그 여건이라는 건 개선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정부나 특히 정치계나 이런 데서 심각한 문제를 좀 깊이 인식을 하고, 자꾸 등록금, 반값 등록금 또는 뭐 등록금 상한제로 자꾸 재정을 엮어서 더 어렵게 만들지 말고, 이런 근본적인 그 재정적인 그런 그 구조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뭐 방법을 좀 더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기업이에요. 최근에 이제 뭐 알겠죠. 포항공대가 이제 포스코가 설립을 해서 포스코가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해왔고, 다음에 성균관대학을 이제 삼성에서 하고, 또 중앙대학을 두산에서 이렇게 하면서, 뭐 두산에서 했던 그거는 약간의 뭐 말썽이 있긴 있습니다만, 나는 좋은 방향이라고 봐요. 우리나라에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그래도 좀 리딩 기업들이 대학에 대해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우리라도 나서서 해야겠다. 결국 대학이 죽으면 기업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뭐 자기들의 어떤 사업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학에 대해서, 지금 뭐 지역에 있는 대학이든지 아무튼 나름대로 대학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그런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하나의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파트너십 같은 걸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대학의 어떤 본질적인, 대학에 좀 더 이렇게 당장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구하는, 그래서 뭐 당장의 어떤 사업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한 뭐 아주 구체적인 이런 거 이외에는 사실은 대학에 투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단계도 아직도 초급 단계에 불과하죠. 그거보다는 미국에는 이제 그런 대학에 대해서 정부, 기업이 그러니까 묻지마식 투자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대학에 대해서. 그러면서 대학을 자기들이 이해하고, 그런 것도 아마 우리가 앞으로 많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뭐 우리나라 정부 재정 구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왜곡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분단사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도하게 이제 국방비 지출이 많고, 또 과도하게 지금 여러 가지 분단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많이 돈을 쓰고 있는데, 빨리 좀 분단이 해결된다면
뭐 그런 것도 많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우선순위 설정이죠.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느냐죠. 그러니까 우리 4세대를 위해서, 젊은 세대 미래를 위해서 이제 얼만큼 투자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얼만큼 투자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정부의 어떤 정책, 정부야 이제 우리 책임자, 정부를 책임하고 있는 그분들의 철학이죠. 미래를 보는 일종의 또 하나의 관점이고,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죠. 근데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죠. 결국은 우리 젊은 세대한테 투자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대학에 대해서 투자가 너무 소홀했고, 대학을 좀 내팽개쳐진, 그리고 일부 국립대학이나 몇 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투자하면 됐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걸 뛰어넘어서 사립이냐 국립이냐 관계하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더 과감하게 그런 투자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고등교육 예산을 좀 획기적으로 늘려야 돼요. 지금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 10조 정도인데, 저는 그러니까 몇 배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여러 가지 복지 예산보다도 나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왜냐면 이거 복지라는 게 우리나라가 살고 나서 그다음 복지지, 나라가 망가지면 무슨 복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가지지는 않게는 해야지. 그러면 이제 결국 미래 세대에 투자해야 되죠. 우선은 그 학생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늘상 해요. 어느 대학 가는 건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가서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를 우선 생각을 해라. 그래서 그 전공을 뭘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선 부모들 얘기, 이 선생님 얘기 그냥 참고만 해라. 결국은 네가 결정해라. 누구보다도 네가 제일 잘한다. 부모들은 취업 걱정, 앞으로 또 의사가 되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그런 걸 선택하는데, 거기에 따라가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뭘 전공할지. 그 다음에 어느 대학을 가느냐는 가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대학. 그래서 우선 내가 집에서 대학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이면 제일 좋고, 그런데 혹시 타 지역으로 가야 된다면 그 대학은 기숙사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캠퍼스 주변에 여건은 어떠냐. 대학 갔으니 끝이 아니라 이제는 공부는 이제부터니까. 그래서 대학 가서 내가 뭘 공부하고 내가 정말 몰입해서 4년간 내가 정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보겠다 했을 때 제일 좋은 여건은 어디냐. 타지에 가면 이제 돈이 많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경제적인 여건. 가는데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러면 하지 마라 말이야. 그 맨날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할 때 아마 그런 여건이면 그런 데가 가면 안 된단 말이지. 돈 버는 건 나중 문제단 말이야. 어려우면 그럼 자금은 좀 제대로 주는 대학인지. 그럼 조금 학교를 낮추면, 등급을 낮추면 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 대학을 가란 말이지. 그래서 절대 뭐 좋은 대학, 명성 있는 대학 가지 마란 말이야. 명성 있고 좋은 대학 갔더니 기숙사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맨날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면 말짱 꽝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건을 봐라. 그 다음에 집에서 다닐 경우에는 대학에 도서관이 중요하단 말이야. 도서관이 제대로 돼 있는지. 내가 도서관에 항상 원하면 언제든 도서관 가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 있는지. 그 도서관은 좀 조용한지. 도서관에 그런 장소들은 제대로 돼서 내가 정말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책들은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냐. 아무리 유명한 교수면서 콧배기도 볼 수 없는 선생님들, 우리나라 좋은 대학 가봐야 뭐 유명한 교수님 입장 콧배기도 못 봐요, 대학부생들은. 그런 대학 가지 말란 말이야, 그런 대학. 왜? 결국 교수님 통해서 배우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를 봐란 말이야, 그런 거. 그래서 대학 가서 공부하는 거다 말이지. 대학 가서 정말 진지하게 4년간 정말 내 모든 걸 바쳐서 내가 한번 이 전문가로서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전문가로서 대학을 졸업할 때는. 근데 그게 미국 대학은 대학생들이 다 그렇게 공부하거든.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엉뚱한 대학을 하는 거야. 엉뚱한 대학. 엉뚱한 대학 가서 엉뚱한 짓 하다가 졸업한. 그러지 마라. 그 인생, 그 고귀한 인생을 버리지 마라. 그럼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대학하고 관계없어. 자기가 공부만 잘하면.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면. 이번 그 구조개혁이 2주기, 1주기는 비교적 워밍업, 좀 연습이었다.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 대학의 특성화 사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미
실질적으로 4만 명 줄이는 건 어느 정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를 받아서 일부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연습이었고 2차, 3차에서는 더 혹독한 구조개혁을 할 수밖에 없게 내몰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조개혁을 하면서도 이런 파고를 넘어가면서 이거를 이 엄청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나라 대학이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러려면 결국은 초심으로 돌아가고 펀더멘탈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충실하는 뭐 그런 걸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할 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은 왜 존재하며 우리 대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존재하는지 그럼 그런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학생들이 필요한지 그럼 그런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런 데려다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취업보다는 그래서 우리나라 얘들이 나와가지고 뭐 삼성에 몇 명 들어가냐 뭐 이런 거보다는 얘들이 나와서 오히려 스스로 뭔가 자기가 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성공보다는 실패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거는 실패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좀 교육을 하고 또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평가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학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가하는 그런 평가 항목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채택이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몰리게 된 이 구조개혁을 통해서 대학의 본질을 세우고 구조적인 이런 문제를 극복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뭐 우리 사회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요즘에 뭐 희망과 절망이 좀 엇갈린다 그러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거기에 희망의 끈을 넣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